여와 야 그리고 한덕수 대행까지 서로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탄핵안 처리에 열쇠를 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의결 정적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합니다. 국회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강성필 대변인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총리를 우리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 총리로 바라보고 있다. 권한대행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게 표결 정족수를 염두하고 하신 말씀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한대행 시절의 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200석의 찬성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계엄 전에 권한대행이 되시기 전에 총리로서의 계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피의자 신분인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탄핵을 소추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하면 그 이름도 그 제목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1석이면 충분하고요. 또 우리 헌법에 어쨌든 대통령을 탄핵할 때 200석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석과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도 654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그 신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저희는 해설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여당과 야당의 해석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결국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여당과 야당이 함께 3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대법원도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변호사격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지금 현재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 탄핵 심판의 6인 체제는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헌법재판소 이 결과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6인보다는 권한대행께서 3명을 임명해가지고 네. 완전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의 여론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만약에 총리와 관련된 그 총리 시절에 있었던 사유 갖고 탄핵 사유를 삼으려면 진작했어야 돼요. 이게 안 하고 있다가 지금의 대행 신분을 갖고 있을 때 총리 시절에 사유 갖고 탄핵한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라 그러면 총리 시절에 있었던 사유 아무거나 갖고 와서 붙이면 네. 사실 원래 대통령 탄핵 소추를 특별히 가중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그 지위 직무를 보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호하겠다는 원래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께서 뭐 총리 시절에 있었던 거 아무나 갖고 와서 이게 실제 탄핵 사유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가 된다면서 탄핵 소추를 의결해버리면 그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용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대행됐을 때 이후에 사유 갖고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에 따른 의결 정수를 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겸직 구조거든요. 대행 공직과 본래 공직이 겸직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이걸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 띄워가지고 이것만 탄핵하겠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있는 취지를 존중해 본다 그러면 대행을 두텁게 보호하는 거죠. 지위를 두텁게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사실은 200석 이상의 찬성 의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논란은 이제 야당이 정한 최후 통첩 날짜 그리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생각하고 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 오는 31일 요 사이에서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다시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요 비대위원장 자리에 권영세 의원을 추인했습니다. 이제 중앙위 공식 임명 절차만 남은 상태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산적한 과제에 대해서 이 비대위가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자,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다음 주 월요일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 가장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다시 한번 사과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를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내외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내부 상황을 좀 정리할 계기가 생겼습니다. 비대위가 출범을 할 텐데 네. 대국민 사과를 이 새 비대위원장이 가장 먼저 선택한 이유, 그러니까 뭘 사과하겠다는 거고 뭘 꾀하는 겁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서면 당 차원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저는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네.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한 것처럼 우리가 계엄 동조 세력이고 뭐 내란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정당은 12월 3일에 계엄 선포가 있었을 때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18명이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시에 당 대표를 맡고 있던 한동훈 대표 역시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우리 당에 대해서 계엄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이후 과정 그러니까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탄핵과는 별개로 우리 당은 계엄이 위헌 위법적이었다라는 판단에는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를 하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자, 국민들이 과연 그 사과의 수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지는 명확치가 않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죠.